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임스 장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저는 이 목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그 목표에 대한 중요성과 그 활용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자, 목표가 있으십니까?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계십니까? 다들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셨고, 우리가 매년 1월 1일이면 또 한 해 목표를 설정을 하고, 또 우리가 새로운 것을 시작할 때도 목표를 설정을 하고, 저희가 출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그 목표가 과연 그 중요성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앤드류 매튜스는 목표란 우리가 계속 앞으로 나아가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목표다. 무엇을 하고 싶은가에 대해 마음속에 확실히 심어두라. 그리고 나서는 옆길로 새지 말고 목표를 향해 곧장 전진해 나아가라. 당신이 하고 싶은 위대하고 찬란한 일들에 대해 생각하라. 보이지 않는 관역은 맞출 수 없으며 이미 존재하지 않는 목표는 볼 수 없다. 라고 직 지글러는 얘기했습니다. 또 워너메이커는 목적 없이 산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또한 목적이 있더라도 그것이 낮은 것이라면 역시 위태롭다. 왜냐하면 목적이 희미하거나 있어도 낮은 것은 죄악에 가까이 서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수많은 어떤 그 많은 그 유명했던 사람들, 어떤 그 성공학이라든가 아니면 많은 철학자들이 성공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목표란 것을 빼어놓는 적은 아마 한 번도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동의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목표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바로 그것은 어느 누구라도 아마 동의를 하는 내용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목표의 중요성,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표는 도착지를 제시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이정표를 제시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목표의 중요성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도착지를 제시한다. 둘째는 이정표를 제시한다라고 하는 바로 그 두 가지입니다. 자, 목표에 관해서 정확한 그림을 한번 가져봐라. 그 다음에 현실성을 확인해라. 시간표를 가져라. 목표에 집중하지 말고 이정표에 집중해라. 라고 하는 그 네 가지를 가지고 함께 대화를 나눠볼까 합니다. 목표에 관한 정확한 그림을 가지십시오. 이왕이면 큰 목표를 그려라.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려라. 희망사항과 목표를 혼동하지 마십시오. 구체적으로 그리십시오. 라고 하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많은 분들이 목표를 얘기할 때 희망사항과 목표를 혼동하는 경우 우리가 많이 봅니다. 예를 들면 부자가 되고 싶다. 그건 희망사항입니다. 아마 이 세상에 어느 누구라도 부자가 되기 싫다고 하는 사람은 아마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희망사항이지 목표는 아니다. 그것이 목표가 되려면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나는 현금자산 10억, 부동산 얼마, 유동자산 얼마라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그림이 그려져야 합니다. 자, 내가 살을 빼고 싶다. 다이어트 하고 싶습니다. 그건 희망사항입니다. 그런데 나는 앞으로 2달 안에 5kg를 빼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목표가 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목표에 대해서는 상상력을 동원을 하십시오. 아마 그 유명한 시크릿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도 여러분들께서 이미 많이 들어본 얘기라 생각을 합니다. 그 목표를 내가 이뤄냈을 때, 그 도착지에 내가 도착을 했을 때 과연 나는 어떤 모습일까? 한번 여러분들께서 상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상상력을 통해서 먼저 가서 그 성공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자, 내가 예를 들어서 부자가 되는 게 꿈입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 차를 몰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그 차를 운전하고 있는 내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운전하는 내 옆에는 과연 어떤 사람이 앉아 있어야 될까? 그리고 나는 어떠한 선글라스를 끼고 있어야 될까? 그러한 모습에 내 모습은 과연 내 느낌이 어떨까? 여러분들께서 정말 좋은 집을 생각을 하고 훌륭한 곳에서 내가 커피 한 잔 마시는 것을 생각한다고 하면 과연 그 커피 냄새를 나는 코끝에서 느낄 수 있을까? 그 정도로 여러분께서 목표에 대해서 정확해야 되고 간절함을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있을 때 목표가 목표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저는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는 현실성을 확인하십시오. 막연한 몽상이 아니고 그 목표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내 것이 되려면 나는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가 하는 것을 점검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박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를 들어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예를 들어서 화성에 내가 가보겠다,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인간으로서 삶을 살면서 흔히 말하는 어떤 성공, 그 성공의 길을 누군가가 가본 적이 있는 길인가? 도박이 아니고 정말 누가 해낸 적이 있는가? 저희는 그것을 한번 이루어내 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현실성의 바 필요합니다. 또 재밌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99% 이상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기록을 남깁니다. 누가 어떤 일을 어떻게 했더니 성공을 했다더라 라고 하는 기록을 남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길을 가본 사람은 경륜, 바로 그 바퀴 자국을 남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떻게 했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먼저 점검을 해볼 필요가 당연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를 따라가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배워야 하느냐 먼저 우리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그것을 배우고 나서 나는 또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연 이 일은 내가 해낼 수 있는 일인가를 우리가 진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저는 이미 벌써 40대 중반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지금부터 제가 수영 연습을 해서 아마 세계적인 수영 선수가 되겠다. 아마 이것은 비현실적인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0, 60이 넘은 여자분이 나는 지금부터 수술을 통해서 나는 김태희처럼 그렇게 난 아름다워질 거야. 젊음 자체가 제공하는 아름다움을 나는 수술을 통해서 해보겠다. 그것은 목표가 아니고 몽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성을 점검하는 것, 정말 나는 무엇을 배워야 하며 무엇을 해야 하며 과연 그것을 내가 정말로 해낼 수 있는 일인가를 진단하는 그런 현실성을 점검하는 것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시간표를 가져야 됩니다. 막연하게 언젠가 되겠지. 막연한 어떤 목표는 막연한 그림을 우리에게 제공을 합니다. 시간표를 가지면서 장기, 중기, 단기 목표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이정표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서울에서 출발을 해서 부산까지 가는 것이 내 목표입니다. 그러면 나는 언제까지는 나는 대전에 가 있어야 되고 언제까지는 대구에 가 있어야 되고 바로 그런 것처럼 장기 목표, 최종 목표는 서울에서 출발해서 부산에 도착하는 것이라고 하면 중기 목표, 언제까지 나는 대구에 가 있어야 되고 그러면 그 전에 나는 대전에 가 있어야 되고 그 전에 나는 천안 아산을 가 있어야 되고 그런 것처럼 장기, 중기, 단기 목표를 여러분께서 정확히 시간표 속에서 그리시고 그것이 바로 나의 이종표로 활용이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정됐으면 여러분들은 하루하루를 사시면서 오늘은 오늘의 목표만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자, 오늘의 목표, 오늘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매일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십시오. 저는 저와 함께 일하는 많은 분들에게 매일 아침 어떠한 질문을 꼭 해야 됩니다 라고 해서 저는 그러한 그 성공 4Q라고 하는 것을 저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시던지 간에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고 정리를 하는 시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할 일을 내가 이루어내지 못하면 나는 어차피 단기 목표도 이루지 못할 것이고 중기 목표는 당연히 안 될 것이고 장기 목표는 이미 속된 말로 물 건너간 얘기가 돼버리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표 속에서 장기, 중기, 단기 목표를 정하고 그리고 오늘의 내가 할 일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ask, 질문하시고 plan, 그것에 맞춰서 계획하시고 execute, 그것에 맞춰서 여러분들께서 하루를 사시면 여러분들 하루를 이루어냄을 통해서 단기 목표의 성취가 가능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중기 목표, 장기 목표의 성취도 가능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목표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어떠한 것이 목표가 되어야 되느냐? 그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목표를 이루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종표를 확인하면서 가는 겁니다. 도달하지 못한 목표에 집중하지 말고 이종표에 집중하라.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전에 제가 예를 들었던 것처럼 서울에서 출발해서 부산을 갑니다. 나는 부산에 가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부산에 너무 집중을 하시지 말고 과연 나는 지금 천안 아산까지 와 있느냐? 나는 지금 대전까지 와 있느냐? 대구까지 와 있느냐? 바로 그 이정표에 집중을 할 때 우리는 실수를 줄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제가 부산까지 목표를 정했습니다. 그러면 최종 목표 부산까지 정했으면 정해진 시간이 닿을 때까지 승패의 분석을 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서 자, 나는 지금부터 5시간 안에 부산에 도착을 한다라고 하면 5시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이것에 내가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승패를 분석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중간에 내가 길을 잘못 들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그 내비게이션이라는 것을 가지고 많이들 다니시는데 가끔가다 내비게이션도 엉뚱한 곳으로 우리를 이끄는 경우를 우리가 가끔 체험할 때가 당연히 있고 또 내비게이션의 얘기를 듣고도 엉뚱한 방향으로 내가 핸들을 틀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성공했다 실패했다라고 결론을 내리시지 말고 최종 목표를 정했으면 정해진 시간이 다할 때까지 그 시간이 끝날 때까지는 실패다 성공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석하지 마십시오. 그 사이에 그 성공과 실패를 분석할 것이 아니고 정해진 시간 속에서 중간 이종표 점검, 아 나는 요때까지는 천안 아산에 왔네,
아, 내가 요때까지는 대전에 왔네, 대구에 왔네. 그 이종표 점검으로 내가 과연 가고자 하는 올바른 방향,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께서 점검을 하실 일입니다. 그럼 분석 속에서 진단된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해결책에 집중하십시오. 예, 제가 서울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천안 아산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거꾸로 의정부가 나왔습니다. 야, 내가 실패했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좋아? 문제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그래, 내가 의정부까지 왔어? 내가 그러면 어떻게 차를 돌려서 부산까지 다시 올바른 길로 올라설 수 있을까? 바로 그 해결책에 여러분들께서 집중을 할 때 여러분들은 발전이 가능하게 됩니다. 어떠한 변화라도 목표를 이루기 위한 것이라면 과감히 선택하십시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많은 분들이 가장 약한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바로 그 이유는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도 내가 내 실수를 인정하기 싫어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서 변화를 선택을 못할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강의할 때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변화가 없다면 변화가 없다. 여러분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에서 좀 더 나은 것을 원하고 본인이 생각하는 성공, 본인이 생각하는 꿈,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길 원합니다. 그런데 변화가 없는데 과연 무엇이 변화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은 그 말입니다. 변화가 없다면 변화가 없다. 어떠한 목표라도 내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 변화를 자존심이고 뭐고 다 버리시고 그 변화를 과감히 선택을 하실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또 여러분, 성공의 경험도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아, 내가 저번에 이렇게 했는데 됐었는데 근데 왜 안 됐을까? 또 다시 옛날의 경험으로 돌아가서 똑같은 것을 또 반복을 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하고 또 어차피 세대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세대에서 내가 성공할 수 있었던 그러한 경험, 이렇게 했더니 되더라 하는 것이 이제는 이렇게 했더니 실패하더라. 성공의 경험도 여러분들께서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전에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다시 점검하십시오. 현실성을 점검하십시오. 라고 하는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입니다. 또 여러분께서 마지막으로 멘토의 역할을 인정하십시오. 혼자 성공하는 경우는 불가능합니다. 누군가가 옆에서 길을 안내해 줄 사람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멘토의 역할, 그 사람이 해주는 길 안내, 가보지도 않고 부정을 하는 그러한 실수를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성공의 경험도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멘토의 역할을 인정을 하고 여러분들께 옆에서 길 안내를 해줄 수 있는 사람 한 명을 빨리 찾으십시오. 그분과 밀착을 해서 하루하루를 점검받으면서 정말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여러분들께서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이정표를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함께 갈 때 여러분들은 가는 길이 오히려 어렵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성공을 했다고 하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때로 자신만의 조용한 시간을 가지십시오. 혼자 앉아서 한번 조용한 시간에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 저 혼자 커피숍에 가서 책도 보고 저 혼자 이것저것 생각하는 조용한 시간을 제가 갖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지난 일주일 동안 내가 제대로 온 길을 내가 오고 있었는지 확인을 하고 앞으로도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조용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기 목표도 정하고 중기 목표도 정하고 단기 목표도 정할 텐데 단기 목표, 작은 목표라도 성공시마다 스스로에게 상을 주십시오. 저는 요즘에 저 스스로에게 목표를 하나 설정한 것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목표입니다. 자,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노트북 컴퓨터가 그래도 세월이 좀 지났습니다. 참 제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제가 때로는 참 불쌍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엄청나게 제가 많은 시간을 노트북을 켜고 제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노트북에 붙어있는 어떤 그 상표도 이제는 달아서 없어지고, 제 손이 닿는 길마다 어떻게 보면 글자판도 지워질 정도로 노트북이 그만큼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어쨌든 요즘에 새로 나오는 프로그램을 깔려다가 보니까 노트북에 컴퓨터의 속도가 엄청나게 떨어진 걸 제가 느낍니다. 노트북 살 수 있는 돈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이거 사고 싶으니까 사야지.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스스로 제가 목표를 정했습니다. 이 목표를 이루어냈을 때 나는 나에게 노트북 컴퓨터를 한 대를 선물을 해야지. 그것이 커피 한 잔이라도 좋고 책 한 권이라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상을 준 거. 제가 아마 그렇게 제 스스로에게 상을 줘서 노트북을 선물을 하면 저는 그 노트북 컴퓨터 자랑스럽게 끼고 다닐 겁니다. 그 노트북 제가 꺼낼 때마다 저의 성취감을 다시 한번 맛보면서 저 스스로에게 용기와 동기부여를 주는 그러한 시간을 제가 아마 가지게 될 겁니다. 그것이 저에게 또 다른 에너지를 제공을 할 거라고 하는 것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목표에 관한 정확한 그림을 그리십시오. 현실성을 확인하십시오. 시간표를 분명히 가지십시오. 그리고 목표를 정했으면 목표에 집중하지 말고 이정표에 집중을 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늘 확인하면서 진행하십시오. 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오늘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우리들의 봉착하는 어려움은 그 목표에 도달하는 가장 가까운 길이다라고 카렐 지브란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다가 보면 어려울 때 있습니다. 난관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내가 정말 고맙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초긍정적인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런 난관,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나는 또 한 가지를 배우고 그 배운 것을 통해서 나는 목표에 도달하는 가장 가까운 지름길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때 어려움, 난관이 있는 거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것 때문에 나는 성장할 수 있다. 그것 때문에 나는 또 한 가지를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긍정적인 자세, 그것이야말로 여러분들을 성공자로 이끌어낼 수 있으리라 저는 확신을 합니다. 저는 아까 전에 목표는 도착지를 제시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이정표를 제시한다는 것이다. 목표의 역할, 도착지, 그리고 이정표, 그 두 가지를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하시면서 목표 설정하시고 그리고 하나하나 점검을 하면서 진행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희망사항이 아닌 목표를 정하시고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며 배울 것을 배우며 성장하시기를 저는 바라면서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나마 제가 목표에 대한 저의 생각을 한번 나누어 봤습니다. 왜 그것이 중요하냐면 성공은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 성공으로 가는 그 길 속에서 내가 무엇을 배우느냐에 따라서 성공에 이른 다음에 그 또 다른 성장, 미래 성장 잠재력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내가 그 성공이라고 하는 길을 가는 과정 속에서 배우는 것, 그 배움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그 성공에 이루었을 때 또 다른 성장을 할 수 있는 미래 성장 잠재력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늘 결과보다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미 성공자입니다. 정말 관심을 갖고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 제 블로그가 블로그.naver.com에 가자 제임스로 되어져 있고 제 블로그에도 여러분들께서 한번 들어보시고 느낌을 한번 전달을 해주시면 과연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었는지 제 나름대로도 저에게도 용기를 주시는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합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